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걱정 끝이라는 주제인데 먼저 영상 보실까요? 제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전 찾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가수가 될 수 있을지 정확한 평가를 받고 싶어요. 꿈을 위한 목적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은 없고 꿈에 같은 친구 찾고서 경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못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꿈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어차피 한 학기인데 변한 게 없지 않을까요? 혹시 공부를 놓칠까봐 걱정이 많이 돼요. 시험이 없다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학원을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꼭 하고 싶은 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 꿈과 적성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부분이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공통된 걱정일 거예요. 기대와 걱정. 잘 되면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걱정들 하시는 게 학업 성취도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 선생님께 한번 여쭙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광윤 선생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학업 성취도의 핵심이 바로 국영수의 성적이 아닌가요? 어쩌신가요? 그렇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자유학기제는 과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과연 시험을 안 본다는데 그리고 이렇게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왠지 좀 수업 분위기가 좀 들뜨고 좀 차분하게 공부는 그렇게 또 차분하게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성적의 하락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하락이 된다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하락이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전제가 있거든요. 그럼 자유학기제 때 과연 일반 학기에 비해서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안 가르치냐? 그게 아니거든요. 정선을 합니다. 더 정선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게 10가지가 있다면 이 10가지 중에 정말 알아야 될 것 5가지가 어떤 거냐? 그럼 이 5가지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과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본다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라도 그때라도 반짝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좀 성적 향상이 좀 되고 좀 그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런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수행평가로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서 어머님들도 사실은 이건 중요한 지점입니다만 몇 점 맞았냐가 중요합니다. 너 수학 몇 점 맞았어? 너 국어 몇 점 맞았어? 뭘 틀렸냐? 수학에서 어떤 문제를 네가 잘 못 풀겠디? 이렇게 물어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학기제는 점수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항상 선생님들하고 정말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피드백, 평가를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하는 이유는 너의 위치가 어디인데 너는 지금 뭐가 부족해?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이런 평가를 해서 이런 지점에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구나. 이걸 알기 위함이거든요. 이게 수시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실은 힘들어하는 부분이 오히려 선생님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싶어 하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들과 함께 평가를 해야 되고 수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사실은 교사의 업무 부담이 자유학기제 기간에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또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네. 네.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거네요. 신혼. 선생님들은 아주 혼나는. 김청란 어머님,
예, 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네. 저희가 이제 그 자유학기제를 이제 올해는 전면 실시하지만 이제 작년 전까지는 이제 부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유학기제를 하는 학교들, 안 하는 학교들을 해서 학업 성취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비교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자유학기제를 하는 학교의 학업 성취도 향상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찾은 이유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동기부여가 더 중요한 겁니다. 뭐를 막 이렇게 억지로 넣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게 뭐고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자세히 잘 안내해 주는 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적 떨어질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학부모님 화면상으로 하나 이제 사교육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그 사교육에서는 약간 공포 마케팅 합니다. 마치 뭐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지금 이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한 건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찾아가고, 또 학생들끼리 또 학습하고 선생님께서 또 정선해서 잘 가르쳐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괜히 시간을 오히려 낭비하게 안 하시는 게 더 맞다, 사교육에는 안 보내시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학업 성취도는 목표 의식이 생기면 아이들이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영수만이 학업 성취도다라는 패러다임도 좀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도 아까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으니까요. 김정란 어머님도 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그죠? 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그 1학년 막 들어갔을 때 1학기 때 자습서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습서를 사준 이유가 교과서를 학교에다 놔두고 오기 때문에 자습서를 사주는 과정에서 영어, 수학은 학원 다니니까 안 사고, 또 기간은 책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몇 과목만 샀어요. 그래갖고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그래도 문제는 다 풀어올고 시험을 봤는데 2학기 때 그 분량은 깨끗합니다. 누가 주라가면 창피해서 못할 정도로 저도 긴장이 풀어졌고 시험을 일단 안 본다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2학년이 막 올라와서 바로 이 앞주에 저희는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각 채점을 한 결과인데 이제 이해가 2학년 때는 자습서하고 문제집을 같이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주라고 하면 사주는데 조건은 다 풀 수 있냐. 풀겠다 해서 이번에는 이제 영수는 자습서 빼고 문제집, 평가 문제집을 사주고 거의 과목별로 다 사줬거든요. 그래갖고 중간고사 보기 위해서 물론 공부도 안 하지만 풀었긴 풀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애가 문제를 풀고 학교 가면서 엄마 채점해 놓으세요 하면 채점해 주고 틀린 부분에 포스트잇 붙여놓으면 얘가 학교 와서 고치고 다시 봐서 틀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해답지 열심히 보고 애기한테 아는 척 하면서 이래. 그래가 이제 제가 모르는 거는 학원 선생님한테나 누구한테 이제 도움을 구하는데 성적은 지금 가채점한 결과인데 1학년하고 차이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특목고를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딸한테 성적 유지는 2선은 해주라. 그래야 학교에서 원서는 써준다더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 애가 만약 인문고를 생각하고 있다면 좀 애기를 건강 생각하면 체력과 또 지가 읽고 싶어하는 책 많이 읽어가면서 좀 여유롭게 빡세게 시키지 않고 여유롭게 지 할 거 하면서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고. 네, 역시 학업 성취도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근데 학교의 변화, 박하윤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선생님들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기술 과정이거든요. 네. 우리 어머님 따님도 기술 과정에서 기가 막힌 점수가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기술 과정 학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어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르칠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과목은 실천 중심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유학기제의 최적인 교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 자유학기제를 하면서요, 저희 교과가 가장 이 아이들에게 평가도 좋았고요, 이 수업 방식의 변화도 가장 혁신적이었습니다. 네. 기술 과정을 학업 성취도 기준에 교과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수국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네. 영수국기. 그럼요. 이제 자유학기제 준비하면서 그래서 기술과정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융합 수업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첫 해에는 정말 우격다짐이었습니다. 자, 융합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정말 가관이었죠. 국어 선생님과 기가 선생님이 만나서 융합을 하면 어떠한 걸 해볼까. 수학 선생님이 더 가관입니다. 자, 원주, 저는 붙인 게 붙이고 그 선생님 원주율 재고, 뭐 어머님 무슨 시에 어머님 열무단 메고 가시면 저는 열무단이 뭐 이렇게 단위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맞추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뭔가를 혁신을 변화를 줘야 하니까. 근데 제가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중에 뭐 신혼 행복, 신나고 혼나는데 갑자기 행복으로 아니 어쨌든 신혼 때는 행복하니까. 신혼 행복. 네, 이제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제 행복은 했어요, 결론적으로. 네. 근데 사실은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행복해지긴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거의 막 멋모르고 막 진행이 되니까 일단 힘들었고, 어머님들은 불안하니까 저희에 대한 그런 어떤 불신을 더 이렇게 저희에게 얽매이시고, 애들은 애들대로 얽매이시고,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도 더 그러시죠. 사실은 선생님들의 반발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학부모님이신 것이 가장 편안하시다고 아까 국강윤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많이 협조적으로 되셨지만 저희는 이제 교육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나가면 저희를 마치 막 공격의 대상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도 속으로는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연구학교였거든요. 네. 급식을 먹는데 저희 학교 학생이 만족도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막 입이 헐고 막 선생님들끼리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급식을 먹으면서 노파브로 막 이러 못 없애버려 막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행복으로 바뀌는 거죠. 성취감을 혼나지만. 느끼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애들이 좋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기술 점수는 꼭 확인하셔서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하나가 자유학기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하고 많이 교육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고등교육에까지 이렇게 쭉 연계성이 있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영찬 교수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는 이제 뭐 학생 선발도 몇 년간 해봤고, 이제 교수 시작한 게 94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 학생 하나, 지금 여기 선생님들도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 밑에 이제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이 목포 출신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 학점이 되게 낮았습니다. 2점 몇밖에 안 됐던 거예요. 네. 이제 박사학위 때 들어왔는데, 이게 그 학생은 대학교 다닐 때 학부 때는 별로 그렇게 공부를 안 했었어요. 제가 우리 과에 있었으니까 아는데, 그런데 대학원 들어와서는 내가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별로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하여간에 있었던 학생 중에서 가장 우수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학생이 자기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래서 제가 자유학기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같은 데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은 지금 우리 애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까지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끝까지 가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 그런 그 습관을 갖다가 이게 몸속에 배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사실은 학생들 우리 지금 뭐 제가 어저께도 이제 강의를 하고 애들한테 그랬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대학교 들어온 학생은 똑같아요. 그냥 필기만 해요. 그냥 조용합니다. 그냥 너무너무 조용해서 제가 뭐라 그래도 안 하고 계속 필기만 하고 그다음에 교수가 얘기하는 거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그냥 다 쓰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시험 봐서 학점 잘 받고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얼마 전에 삼성경제연구원이랑 얘기할 때도 학점은 안 보고 무슨 과목 들었는다만 보기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이제 자유학기제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오는 게 아마도 한 5년 정도 있으면 아마 대학교 입학을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 아마 대학 교육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은 질문도 할 줄 알고 토론도 할 줄 알고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 교수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네. 보기에는 선생님들 뭐 피곤하다 그러시지만 대학 교수들이 아마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 교육 이상의 고등교육으로 가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하면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말이죠. 중학교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학기제를 적용을 받았고 꿈과 끼를 키운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간단 말이에요. 그 대학 입시가 목전이고 주입식 교육을 다시 받을 텐데 이런 우려도 있을 텐데 차관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는 그 자유학기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그 교실을 바꾸고 행복교육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학기가 이제 지나고 학년이 오르고 그 다음에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면 이게 다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냥 필기만 하는 학생으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걸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업하는 방식을 참여형으로 하는 거를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으로 하는 연구학교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아니라 2학기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이제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 그래서 교육과정 내용을 조금 더 창의적이고 분량은 줄이고 깊이를 깊게 한 그리고 좀 더 토론하고 이런 거에 적합하는 내용으로 바꾼 게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2017년, 18년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면서 실제로 이런 수업 방식을 이어서 고등학교 때로 가고요. 그리고 또 진로 체험했던 부분들도 진로 체험 집중학기라는 진로 집중학기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한 번 경험한 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꿈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직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3 때, 고1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고교 맞춤형 교육이라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실제 담고 있는 근저에 담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변화된 부분에 맞춰서 고교 교육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도 하고 이러한 형태로 하자. 그런 생각들을 실제로 담은 겁니다. 그리고 교육 여건도 좀 개선하자. 자유학기제가 실제로 작동을 했던 게 뭐냐 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고등학교도 이제 2, 3년 있으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거를 경비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냥 유지한다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학생 수 줄여서 실제로 고교에서도 이런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제일 어려운 게 대입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지금 또 어떻게 하면 잘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만 여기 우리 배영찬 교수님처럼 또 그리고 또 고대에서 최근에 좀 입시 관련해서 조금 개혁적인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